국회 입법조사체 시선관논단 오늘 8회째입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먼저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8번째 순서인데요. 그동안 시선관논단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사회, 보건 등 우리 사회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접근해서 의미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의 불평등, 자산 가치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충격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양극화 현상 또한 계층, 성별, 대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선관논단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심화의 그 원인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주로 공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정우 교수님이신데요. 오늘까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었고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인욱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황인욱 조사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인욱입니다. 그럼 이정우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그중에서 특히 불평등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불평등 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고요.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2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4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2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가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치사율은 세계적으로는 2.1%이고 한국은 1% 약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코로나에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의 심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병이 왔을 때 역사적으로 인류가 여러 차례 역병을 겪었고요. 예를 들면 중세의 흑사병이라든가 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스페인 독감으로 무려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인데 5천만 명이니까요. 굉장히 큰 숫자죠. 당시 세계 인구의 2%가 사망을 했으니까요. 패스트, 흑사병은 물론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역병이 왔을 때 불평등이 커지는데 그것은 주로 강자, 부자들보다는 자연히 사회적인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실직을 당하게 되고요. 소득을 잃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점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사망률도 더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작년 대선에서 바이든하고 토론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부자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로 서민들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옳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요. 남성보다는. 그리고 청년들이 실직의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봐서도 예를 들면 음식업이라든가 개인 서비스업 이런 자영업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카페라든가 식당이 지금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정말 이런 고통은 일찍이 잘 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을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정말 열심히 쓰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장사가 안 돼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크게 불평하지 않고 신음소리 내지 않고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뭐 우리도 참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식당 주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겠는데요.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고 또 치료제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 쯤에는 우리가 다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맞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역병이 오면은 불평등이 심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지난 오랫동안의 여러 역병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피해를 주로 여성, 청소년들 그리고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라든가 이런 특수 고용자들 이런 사람들, 노동시장의 그런 비정규직들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이런 약자들이 더 피해가 커지니까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케티는 사회국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 잘 사는 나라들은 북이라 하면은 부국을 뜻합니다. 남은 빈국을 뜻하는데 부국은 사회국가를 복원해야 하고 남에 있는 후진국들은 사회국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케티의 진단입니다. 저는 옳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원래 불평등이 큰 나라입니다. OECD 안에서도 불평등이 아주 높은 쪽이고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불평등이 큰 나라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데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국가를 향하지 않고 계속 토건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자영업
비중이 높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자영업의 피해가 더욱더 부각되고, 우리가 평소에 복지국가로 갔으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적었더라면은 훨씬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해서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를 향해서, 또는 피케티가 말하는 사회국가를 향해서 하루빨리 발걸음을 옮겨야겠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좀 무시하고 소홀히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도 갖추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불평등, 비정규직이 대단히 크고 세계에서 제일 많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겪는 고통은 택배 노동자의 저 고통,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죠. 그래서 차제의 교육 불평등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팬데믹을 당해서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안다. 그런 식기가 있죠. 세한도에 나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제 체제를 너무 시장 중심으로 가져갔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비대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차제의 교육, 노동, 복지, 이런 사회 안전망 이런 쪽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본주의가 앞으로 오는 어떤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튼튼한 견실한 그런 자본주의로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불평등 문제가 한국은 지금 OECD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체제의 성격이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너무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퍼주기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4차까지 지원한 액수가 81조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GDP 약 2천조 원의 4%에 해당합니다. 국민소득의 4%는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1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요.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을 우선 제 모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최근 상황을 진단해